1분 만에 돌아와서 예쁜 여자가 좋아. 어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었다. 수액 한 대 맞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눈이 슈가 파우더처럼 샥샥 내리고 있었다. 첫눈이라네. 장염 덕에 노랗게 뜬 내 몸뚱이가 철푸덕철푸덕 걷는 게 발 달린 도넛같이 느껴져서 좀 달아지려고 잔뜩 눈을 맞으면서 집으로 걸어왔다. 장염에 걸렸는데 눈을 맞으면 어떡해요. 역시 남자들은 철이 없나 봐. 집에 와 침대에 철푸덕 누워 창밖을 바라보니 창밖에 보이는 건 샛노란 은행잎, 새하얀 눈, 감나무 끝 새주황 홍시 몇 개, 죄 다 떨어지고 죽어가는, 그러니까 사라져갈 것들밖에 없다. 그냥 보면 너무 아름다운 창밖인데. 요즘은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에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까만 밤하늘에 샛노란 보름달이 점점 작아져 손톱달로 변하는 모습이 검은 바다에 익사하는 것처럼 보인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샛 노랑이 고통에 질린 얼굴색으로 보이면서부터 은행잎도 떨어지기 싫어 안간힘을 다해 버티다 노랗게 질려 낙사한 것처럼 보이고, 새하얀 눈도 바닷과의 충돌이 두려워 하얗게 질린 것처럼 보여. 홍시도 마찬가지고. 왜 인간은 떨어지고 죽어가는 것들을 아름답다고 느끼게 설계되어 있는 걸까? 우리가 그런 사람 존재들이어서가 아닐까요? 아름다움은 왜 이리도 이기적인 해석일까? 그래서 예쁜 여자가 좋다. 아름답다고 말할 때 마음이 괴롭지 않아. 그 아름다움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행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서 그냥 아름다운 거라 마음 편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예쁜 여자가 좋아요. 라는 문장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글을 쓴다. 3월 24일 아침 9시 15분. 시침과 분침의 갈비뼈 아래가 공허하다. 하루가 대가리만 남기고 텅 비었다. 대부분의 집안 달력은 3월쯤에서 멈춘다. 3월 이후론 보통 죽은 페이지인 거다. 모두에게 잊혀지고 누구에게도 바라봐지지 않는 페이지. 나의 3월 역시 죽은 페이지다. 나조차도 바라봐주지 않는 달. 나의 3월은 추위를 이겨냈으나 온기를 잃었다. 사랑도 온기를 잃고 그리움이 되었다. 걸어가는 길마다 그리움이 질병처럼 가득 차 온기를 앓았다. 지독 통증에 가야 할 길도 잃었다. 계절이 분홍으로 물들 때 어떤 마음들은 표류하고 어떤 마음들은 정박한다. 그리움은 표류하고 사랑은 정박하는 잔인한 달. 당신은 3월처럼 매일매일 아름다워지는데 나는 하루에 대가리만 빨며 연명한다. 시간이 비리다. 입맛에 맞지 않다. 많은 것을 잃었으나 시간과 미각은 사치품처럼 곁에 남아있다. 조금 더 검소하게 살고 싶다. 다시 가질 수 없는 것들은 완전히 잃고 싶다. 가끔은 완전히 묻히고 싶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여기 책을 읽는 동안에 알림이 왔는데 무슨 알림이 왔냐면 이 블로그에 어떤 분이 다니엘이 30일 날 무대에 선 거 찍힌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비컷들이래요. 비컷들이라고 했는데 사진이 너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무슨 비컷이냐고 댓글을 달았더니 비컷 뜻이 뷰티풀 컷인가 봐요. 라고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맨날 예쁩니다. 악몽. 모든 일은 새벽 3-5시? 3-5시? 사이에 일어난다. 아주 먼 곳에서 이런 말이 들려온다. 이거는 뭔가 읽기가 귀찮으니까 몇 문장만 읽어야겠어요. 손은 육체 중 선택과 가장 가까운 부분. 그러고는 내 손과 자기 손을 똑 떼서 서로의 팔목에 바꿔 붙인 뒤 사라졌다.
손이 손목에서 똑딱 분리되는 느낌이 꼭 똑딱이 단추 느낌이었는데 너무 캐주얼하게 똑딱똑딱 뗐다 붙여지는 느낌이라 여기까지는 그다지 악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이 멀어졌다. 내가 가까이 두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점으로 변해버렸다. 아, 거리감이 커진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멀어지면 다 마침표가 된다. 거리감을 조심해야지. 거리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개 밑에 이름. 대부분의 이름은 수용성. 이름 위로 시간이 물처럼 흘러갈 때, 혹은 눈물 몇 방울이 떨어질 때, 이름은 쉽게 녹아내린다. 잊혀진다. 그러나 여러 밤과 여러 슬픔, 여러 후회와 여러 그리움이 흘러내려 녹지 않고 쌓여버린 베개 밑에 이름. 그런 이름들은 부용성이 되어 무엇에도 녹지 않고 베개 밑에 종유석처럼 자리 잡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나는 송곳 같은 이름. 베개 밑에 조그마하게 자라나던 이름이 어느 날은 송곳만큼 자라 머릿속을 콕콕 찌른다. 찔릴 때마다 이름은 뾰족한 생각이 되어 내 모든 곳에 퍼지며 지독한 통증을 준다. 눈물 쌓인 이름만큼 날카롭게 밤을 찔러대는 것이 없다. 나는 뒤척일 때마다 상처 입는다. 어느 날부터 밤은 가시 박힌 관이다. 어느 날부터 베개는 가시 면류관이다. 내 머리로 지은 죄가 베개를 가시 면류관으로 만들었다. 근데 보면은 되게 워너블 중에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역시 팬들이 가수를 닮아. 다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지. 딱딱한 글은 건너뛰고 이것만 읽고 이젠 마주볼 수 없고 바라만 볼 수 있는 내 가장 아름다운 폐허. 검고 반짝이는 내 가장 아름다운 폐허. 이거는 읽었으니까 패스하고, 이거는 너무 기니까 건너뛰고, 이건 한 번 더 읽을까요? 질투. 사랑하는 그대여, 질투란 얼마나 스스로 짧아지는 목걸이입니까? 자신을 강하게 올가맬수록 자살입니다. 그러나 질투를 그렇게 아름답게 목에 매다니.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글로 대신합니다. 질투하는 모습도 예쁘게 잘 어울립니다. 단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꿈 얘기 너무 길어요. 네, 너무너무 길어. 정말 대단한 꿈인 것 같아요, 이 꿈. 이 뒤에 이 그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읽었으니 넘어가고,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실 이러고 저러려면 다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의 추출법을 파는 사람들도 돈이 많아지려고 그런 방법을 파는 것입니다. 보통 사유가 가능한 인간은 쉽게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늘 행복해 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증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나는 늘 우울해였는데 요즘은 나는 늘 행복해여서 저의 삶에는 우울증과 조증밖에 없는 것 같군요. 바다의 혀, 이거는 되게 악플 생각이 많이 나는 글이에요. 악플을 받으면 어우 진짜 시비 걸리는 거 너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진짜 시비 걸리는 거 너무 싫어 진짜. 악플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지만 악플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은 진짜 뭐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질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악플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뭐 그런 얘기 하든 말든. 제 손은 미끄러움을 많이 타요. 절망보다 미끄러운 게 있나? 한번 절망하면 뭐가 손에 잡히지를 않는데. 어젯밤 절망 많은 손 덕분에 하얀 사기컵을 깨뜨렸다. 그 모양새가 마치 어릴 적 축구하다 부러져 살갗을 뚫고 튀어나온 내 새하얗던 팔목뼈 모습과 비슷해서
그때 모습처럼 바닥에 드러누워 사기 조각을 팔목 위에 하나씩 하나씩 올려보았다. 이거 진짜 해본 거예요? 너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하나 붙니? 생각해보면 내 안의 것들은 처참하게 깨져도 언젠가는 다시 붙더라. 이 처참하게 깨진 마음도 언젠가는 다시 붙니? 최근에 같이 사는 친구와 과도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친구는 내가 과도기로 매일 산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건 연민과 욕망 사이에서 부정하게 친절하기 때문이라고. 사실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직설적으로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표현해두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냥 말장난이 하고 싶어서 뽑아들면 적어도 과일 하나는 베겠네. 과도기 때문에 내가. 새빨간 사과, 새빨간 심장,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중얼대고 있으니 친구가 내가 지금 말한 것들을 다 베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때는 그냥 들었는데 이 과도기가 결국 베어낸 것이 내 통쓰는 점수를 이렇게 올려둘 줄 몰랐다. 아, 그리고 어제는 아빠 생일이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라고 전화를 걸어 말했다. 제가 가람님 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게 생뚱맞은데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막 하는 이런 문체가 좋아요. 홍차라떼의 우주. 나도 홍차라떼 같은 게, 맞아. 네팔 가서 밀크티를 거기 분들이 맨날 몇 잔씩 막 타주셨는데 거기는 그렇게 차를 먹어요. 그게 정말 너무, 아니, 차를 마신다는 게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가. 막 음미하면서 순간이 고요하고 차분해지고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홍차라떼의 우주는 팥죽색 우주. 컵을 살짝 돌려주며 우주가 빙글빙글 돈다. 내가 빨대를 한 번 빨 때마다 우주의 행복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다. 우주를 빨아들이는 학살자의 마음으로 행복을 빨아들여야지. 뭔가 서시가 생각나네? 행복. 갑자기 행복을 찾는 내가 너무 병신같이 느껴졌다. 생각해보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다. 불행한 사람이나 행복을 찾지. 홍차라떼에서 우주를 보고 거기서 행복을 채취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내가 너무 병신같이 느껴졌다. 나의 불행을 인정하기로 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모든 불안감을 받아들였다. 나는 자주 두렵고 자주 불안한 불행에 가까운 삶을 산다. 이 글을 처음 읽을 때 딱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나 이제는 억지로 행복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돼서 발바닥은 편안해. 불안에 달달 떠는 마음의 진동 소리가 ASMR 같아 잠들기 딱 좋다. 덕분에 홍차라떼의 우주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평화라는 게 참 별거 아니다. 우리 동네 마을버스에 광고가 나오는데 동네 성당에서 뭐지 멘트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광고를 해요. 성당이 교회보다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예전에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성당에 크리스마스에 초대해줘서 그때 성당을 한 번 갔었는데 그때 성당에서 떡볶이를 해서 아이들한테 줬었는데 그 떡볶이가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다시 먹을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가난이 딱 그렇다. 불이 꺼진 채로 사는 거다. 사랑, 청춘, 행복, 희망 그 모든 밝은 단어도 가난 속에서는 그냥 다 검정. 그저 불확실한 무엇인가가 될 뿐이다. 내게 사랑이 있는가, 청춘이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누군가는 비오는 밤하늘을 별처럼 살아간다. 구름이 젖을수록 별빛이 마른다. 불이 꺼지면 향기가 있다고 모든 게 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온기가 있다고 모든 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꽃도 생명도 억울하지만 불확실한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 시 같아요, 시. 시의 조건은 상징성과 운율, 이미지, 비유.
이 꿈 얘기 너무 재밌어요. 악마 얘기. 믿을지 모르겠지만 전 그냥 인간이에요. 그래서 악마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상 깊은 문장이에요. 아주 가끔 서러운 밥상. 한때 나의 방은 너무 많은 달이 창을 비춰 눈이 부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별 수 없이 하나씩 하나씩 작은 순서대로 달을 멀리 떠나보낼 때마다 달들은 작아져 별이 되었고 가장 사랑하는 달만 하늘에 하나 놓아두자 딱 잠들기 좋을 만큼 은은한 밤이 되었습니다. 별처럼 멀어진 사람들과 달처럼 떠있는 사람 모두가 저의 수면 유도제입니다. 나는 별에 대한 가끔의 생각과 달에 대한 매일의 생각을 삼키고 잠이 듭니다. 손 닿지 않는 것들을 삼키고 잠이 듭니다. 자린고비처럼 하늘에 매달린 것들을 한번 바라보고는 삶을 맨밥처럼 퍼먹습니다. 이 문장 좋아요. 침대는 아주 가끔 서러운 밥상입니다. 봄이 와 꽃을 피우고 여름이 와 기억이 녹아내려도 이 차연 이 글은 참 마음에 드는데 모든 문장이 근데 아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귀찮아서 안 읽을게요. 차연 뭔가 이 글을 읽고 뭔가 나중에 딸을 낳으면 이름을 차연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당차면서도 여리여리해 보이고 여성스러워. 강차연 좋을 것 같아. 이 낡은 집 이 글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서 안 읽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이 글도 좋은데 읽어서 귀찮아요. 이것도 읽었고 이것도 읽었고 이것도 좋으니까 읽을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만능 열쇠는 샤이니 만능 열쇠 키밖에 없어요.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름이 시후라니 너무 예쁘다. 인소 주인공 같은 이름인데요. 지지야. 갑자기 기분 좋아진 시우가 옹알이를 시작하자 내가 누구야 말해봐. 엄마. 아마 저런 문장들은 세계 모든 엄마들이 사용하는 모국어. 짜장면 먹고 싶다. 엄마 나라의 말들. 나도 저런 말을 들으며 자랐겠지. 모든 아기는 각자의 모국에서 자라난다. 다정한 글이야. 친구의 어머니는 자식들 모두 다 키우시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셨다. 자식들은 엄마와 대화하려면 이제 모국어를 써야 한다. 그럼 안 돼. 이거 다 먹어야지. 지지야. 내가 누구야? 말해봐. 엄마. 친구는 이제 엄마가 방긋 웃기만 해도 행복해서 운다. 엄마들의 여행이 길다. 이거 슬픈 글이야. 이 글도 좋아요. 9원. 이 글부터 이제 너무 막 슬퍼 막. 엄마가 나의 엄마였다는 것은 나의 타고난 영광이었다. 고등어의 검은 살 너무 비려요. 나는 빈 공간을 알았다. 방은 그대로였다. 이상의 시가 생각납니다. 같이 24년을 지냈는데 24살에 쓰신 글인가? 항상 그대로인 방이 괘씸해서 아이는 마음속에 방을 한 명 들였다. 원래 방에선 가질 수 없던 큰 창이 달린 창밖에는 땅속의 사람들을 위한 벤치를 잔뜩 만들어 묻어두었다. 창밖을 바라볼 때면 바람 없이도 창문이 울었고 서러움이 벽지처럼 온 집안에 발렸다. 슬픔은 아이를 떠날 때마다 반드시 돌아올게 라는 말을 남겼고 그 말을 항상 지켰기 때문에
아이는 슬픔을 피하기보단 그냥 같이 슬퍼해주는 방 하나를 가지고 싶었고 그런 방을 가지게 된 것은 아이의 삶에 큰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아이의 마음속 방이 떠났다. 아이의 영혼은 그 방에 푹 빠져 살고 있었는데 그래, 빠진다는 게 깊어지면 추락이지. 마음속의 방이 사라지니 구덩이에 아이의 영혼만 추락해 있었다. 방은 그대로였다. 때론 악몽은 실제다. 마당의 시간. 가난의 상징, 연립주택 1층, 주민, 최고의 특혜 중 하나는 마당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20년을 서로 마주봤지만 부어진 이후로는 늘 굳은 표정뿐인 시멘트 바닥 위에 오래되었지만 낡지 않은 아빠의 낚시 의자를 펼치고 앉는다라고 썼지만 사실 누웠다에 더 가까운 자세로. 1월 13일 새벽 3시의 마당은 까맣게 쌀쌀하고 까맣게 조용하지만 그 덕에 까만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음악이 가진 소리가 네온사인처럼 반짝반짝 색을 내며 들린다. 들린다라고 썼지만 사실 보인다에 더 가까운 느낌으로. 뭐 이런 걸 색청이라고 한다는데 그런 기분이 있다. 이건 그 누구도 내가 아니니까 느낄 수 없기도 할 것이며 내가 느끼니까 그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각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양면성을 인정하는 문장을 쓰면 천사도 악마도 이해시킬 수 있다. 즉 인간을 이해시킬 수 있다. 난 그 점이 좋다. 야가 빠진 방식이지만. 나의 아버지는 칸트가 말한 날짜 수가 적어 고통도 적은 아름다운 2월에 태어났으나 불행히도 4년에 한 번 있는 2월 29일이 생신이라 다른 2월생보다는 약간 더 많은 고통을 챙겨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그 고통들 속에서 행복을 어떻게 소중히 보관해야 하는지 잘 깨달았고 나는 아버지가 소중히 보관해둔 행복을 보며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끼게 하는 법을 까만 밤 까만 마당에 앉아 온몸으로 하얗게 알아간다. 이 글 너무 재밌어요. 둘은 자기 전에 슬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갈증. 사람을 마실수록 갈증을 느낀다. 물보다 갈증 같은 사람이 많아 여기는. 사람 속에서 사람을 찾던 디오게네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내가 목말라 라고 말하면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내가 목말라 라고 말하면 어제 산 시계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내가 목말라 라고 말하면 어제 간 카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내가 목말라 라고 말하면 어제 탄 차 이야기를 하는 사람. 사람을 만날수록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기분. 지독한 건조감. 눈알이 말라서 따끔낸다. 감았다 뜰 때마다 눈물이 뚝뚝. 슬퍼서 오는 건 아니고 따가워서. 손바닥 위는 가뭄이 일어 균열이 깊숙이 쩍쩍 벌어진다. 세상이 왜 이 꼴인지 궁금해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가 내 손바닥을 한참을 보더니 손금이 길고 길쭉한 게 오래 살겠네. 머리도 좋고 인복도 좋고 참 행복한 운세구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을 닫아야겠어. 갑자기 쪽팔려졌어. 그래서 맨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제 졸업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에 잘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간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 말이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사실은 다 자기에게 관심이 많이 있고 뭐 그런. 그리고 또 할 얘기가 있었는데 뭐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뭔가 리액션이 좋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칭찬을 좋아하는데 무슨 말을 해도 맨날 아무 대답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어릴 땐. 저는 꼭 리액션이 좋은 가정을 꾸리겠어요. 나는 내가 장님인 줄 알았다. 어느 날 아니야. 난 내가 장님인 줄 알았다.
태어나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서 빛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게 검었다는 말. 희망이 어디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하고 아프고 당연히 나도 가난하고 아파. 가난하고 아프다는 건 해가 없는 하늘이지. 평원에 있어도 터널에 사는 거지. 어느 날 눈앞에 처음으로 빛이 하얀 점처럼 보여서 그때 처음 알았다. 내가 눈이 먼 게 아니라 내 삶이 눈멀었던 거구나. 까맣게. 희망찬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조금씩 밝게 커지는 하얀 점. 드디어 출구에 도착했을 때 그 밝은 빛 얼마나 눈부시던지. 온 시야를 가득 매립한 하얀색. 그렇게 새하얀 매립지 속을 나아가고 나아가다 깨달았다. 아, 실명한 거구나 난. 하얗게 실명. 그때 귀 옆에 의사의 소독된 목소리가 들렸다. 백내장입니다. 너무 늦게 오셨네요. 실명하셨어요. 와, 누가 저를 병원까지 데리고 와준 건가요? 이 눈먼 삶 곁에도 있어주는 사람이 있네요. 어쩐지 그렇게 긴 어둠을 걸어나갔는데도 발끝에 돌부리 하나 걸리지 않더라. 같은 어둠 속에서 앞서 넘어지며 걸어나간 사람이 있었군요. 엄마. 내 발끝만을 걱정하며 이 눈먼 삶의 발끝만이라도 안전하게 해주려는 사람. 생각해보면 늘 내 옆에 있던 사람. 늙고 주름진 익숙한 숲냄새. 알아차리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사람들. 말없이 같은 어둠을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을 잃고 바라보니 눈물이 났다. 눈이 필요 없는 심해어가 된 기분이 들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바다의 새까만 멍, 빛도 닿지 못하는 그 심해, 그 까맣게 먹는 부위에 행복한 심해어 가족이 산다. 여긴 빛이 필요 없어. 어차피 다들 장님이니까. 그냥 같이 헤엄쳐줄 몇 마리가 절실할 뿐이라는 꿈을 꿨다. 바닷속에서 육지로, 어둠에서 새벽으로, 아가미 호흡에서 폐호흡으로,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지만 살아가는 게 꿈의 연장선 같은 기분에 눈앞이 하얗게 매립되는 하루하루. 이 매립지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건 최악의 행운. 마치 지금 듣고 있는 노래 제목처럼. 야경. 꿈속에서 나는 야경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야경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꾹 주면 도시의 네온사인과 가로등이 빛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별과 달도 힘을 줄 때마다 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 그 빛들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상색인 줄. 대신 힘을 빼면 빛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야경은 자신을 바라보는 모두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을 바라보는 심연처럼. 연인들은 서로 껴안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볼 것이 있는 사람은 나를 보지 않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자주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나를 보기에 그들은 너무 낮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보아주는 이가 있다는 건 깊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걸 야경이 되기 전에 글을 쓰고 책을 팔며 느꼈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도 계속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있으니 별도 달도 도시도 온통 환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들, 사랑하는 둘의 눈에 별빛, 달빛, 가로등의 주황빛, 네온사인의 초록빛, 분홍빛들이 반사되어 색색으로 쪼개져 발광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달이 빛나자 노인은 누군가가 그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볼 것이 있던 사람은 빛공해가 문제라며 화를 내고는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그저 계속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누군가는 더 행복해지고 누군가는 더 나빠지고 누군가는 그대로라는 게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저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밝은데 나는 인간일 때도 야경일 때도 참 자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온몸에 힘을 쭉 빼고 모든 빛을 꺼나갔습니다. 야경은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불이 꺼지자 아쉬워하는 사람 하나 없이 다들 편히 잠들었고 하나의 죽음은 많은 타인의 안식이 되었습니다. 평온하게 아침이 돌아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모두가 보려고 찾아가는 라스베이거스의 야경이 되시길 바랄게요. 아니면 적어도 외국인들도 한국인들도 보고 감탄하는 서울의 야경이 되거나 그냥 죽지 않고 그를 보아주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기를. 이 글을 뭔가 라디오 같네요. 뭔가 라디오에서 BJ가 읽어줄 것 같은 글이니까. 원어원 오빠들이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성우 오빠나 성원 오빠나 지성 오빠나 민현 오빠가 이 글을 읽으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라디오는 대위나 지은이가 진행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은이가 목소리가 좋고 그리고 대위는 아주 센스가 재치 넘치게 진행을 잘할 것 같아. 너무 바빠서 할 시간이 없겠지? 너무 인기가 많아도 안 좋아. 보러 가기도 힘들고. 타자. 이 글 정말 좋은데 읽기가 이제 귀찮은데 슬슬 그래도 힘을 내서. 어젯밤이 죽을 때 오늘이 내 방에 들어왔다. 야경이 죽을 때 아침이 태어나듯 잠든 자가 깨어나듯 당연하게. 한 번 죽었다 다시 태어난 인간은 생일이 2개인가요? 십자가에 매달린 생일이 2개인 사람. 그는 아주 오래전에 말하기를 멈추었다. 대화는 상실의 기반이니까. 옳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떤 색을 담든 입 밖으로 쏘아진 뒤 인간이라는 프리즘을 거치면 오해된 색으로 빠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말이라는 것은 입 밖을 떠난 순간부터 오해인 것이다. 수십 세기에 걸쳐 인증된 상실의 기반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 혹은 신이라 불린 존재들은 다 입을 닫았다. 그들 중 다시 인간을 찾아와서 말을 꺼내는 존재가 있는가? 다들 실컷 떠들다가 각자의 해석이라는 칼에 맞아 죽었지. 죽는다는 게 별거 아니다. 자기 말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으면 그게 죽은 거지.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모두가 아는 비밀을 하나 말하자면 사실 살아있는 우리는 결국 모두 잠잘 것이 될 것. 뱉어진 모든 말들이 우리를 결국 다 잠들게 할 것. 스파게티 먹고 싶다. 그걸 다 알면서도 내가 3페이지 만에 굳이 부활해서 남기려는 말은 야, 너 그거 오해야. 내 말뜻은 그게 아니었어. 그렇게 듣고 싶은 대로만 들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생일이 2개야. 한때는 신앙처럼 이 모든 중독을 나란히 사랑했다. 그러나 나란히 사랑하기라는 건 사실 없는 말. 없는 것을 하다 보니 늘 있는 것들이 버림받았다. 내 규칙적인 신앙심은 삶을 십자가의 뒤편에 묻듯 균형 있게 몰락시켜 나갔다. 그래 욕망이 언제나 나의 죄. 그런데 사용해서는 안 될 감정을 신은 왜 만들어둔 거래? 어쨌든 나는 살아야 하니까 술도 끊었고 약도 몸도 끊었다. 영혼은 끊겼다. 금단이라는 게 다 힘든 일이지.